안녕하세요. 방역전문기업 CNT의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지긋지긋하죠. 예전부터 지긋지긋한 빈대. 빈대 졌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도 있고, 또 빈대 때문에 큰 기업을 이룬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계시고, 한때는 우리나라의 빈대가 거의 이제 완벽하게 제어가 됐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외부에서 이런 짐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빈대가 좀 많이 좀 주변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빈대는 아주 진짜 납작합니다. 일단 납작하지만 계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들 똑같이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머리는 이제 그 흡혈할 때만 주둥이가 이렇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가슴 쪽에 붙어 있고요. 가슴에 전흉배판이 좀 크고요. 중흉배판과 후흉배판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가 한 7개 보통 체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생김새가 아주 납작하다. 그 대신에 흡혈을 하면은 사마귀 배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얘들은 그 암컷과 수컷의 어떤 교미하는데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수컷은 음경이 이제 끝에 있지만은, 암컷은 교미공이라고 복절 네 번째 복절 끝에 벽줄 가운데에 어떤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교미공이라고. 그래서 배례제 기관이라고 안에서 이런 교미를 하고 난 정자를 이렇게 일시 보관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어떤 교미는 일반적인 곤충의 교미 모습하고 좀 다르죠. 보통 사각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에다가 이렇게 확 꽂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빈대의 특성 중에 암컷과 수컷의 어떤 음경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의 생활사는 보통 알, 또 약충, 또 성충, 이렇게 불안전변태입니다. 그 알에서 약충이 되고, 약충이 한 5번 이렇게 1령, 2령, 3령, 4령, 5령 이렇게 탈피하고 나서 성충으로 변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그 탈피할 때마다 흡혈을 해야 돼요. 흡혈을 하지 않으면 탈피를 못 합니다. 탈피를 못 하면 그 상태에 그냥 있어요. 얘들은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면 알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부활하고요. 알에서 그 림프라고 하고요. 약충이라고 하지만 이게 5번 정도 이렇게 할 때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성충이 되고요. 성충이 되면은 교미를 하고 나서 알을 낳습니다. 알은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낳거든요. 근데 그 알에는 그 이제 모기하고 다르게 알랑이 있는 게 아니고 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하나의 어떤 약충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면 흰색이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얘들은 이제 배드버그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람이 자는 쪽에 잘 때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좀 흡혈을 합니다. 흡혈을 할 때 주둥이에 어떤 관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피를 내부로다가 이렇게 흡입하는 거고, 또 하나의 그 공간은 안에 내부에 어떤 마취제 같은 거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흡혈하는 동안은 내가 흡혈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흡혈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발진도 많이 나고요. 굉장히 많이 좀 가렵습니다. 얘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빈대가 침대나 이런 데서 와서 자는데 이렇게 물기 때문에 일렬로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는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쇼크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좀 많이 가려워서 이렇게 발진도 납니다. 또 그리고 2차 감염에 의해서 구름도 많이 형성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람한테는 백해무익하죠.
얘들은 퇴치를 해야 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퇴치를 할까요? 얘들은 보통 이제 밤에 사람이 잘 때 흡혈을 하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기엔 참 어렵습니다. 초저녁부터는 새벽에 얘들이 나와서 흡혈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는데, 얘들의 흔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얘들은 흡혈을 하고 나면은 그 이제 분이 소화되지 않은 이런 피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있는 공간에 아니면은 그런 데는 이런 분 표시가 나고요. 또 탈피를 했기 때문에 탈피 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빈대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빈대는 아주 작은 틈에 가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콘센트라든가 침대 어떤 그 나사 구멍, 그리고 침대 이런 그 실 이렇게 하는 오바라크 하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얘들을 좀 퇴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퇴치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모니터링 트랩을 이용해서 얘들이 아까 안에 있다가 흡혈하러 오면 거기 끈끈이에 잡혀서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모니터링 트랩도 있고요. 또 잔류분무를 하기도 합니다. 잔류분무를 하면은 얘들이 갔다가 오고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런 약재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잡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는 어떤 페레스류득의 그런 거란 살충제는 거의 좀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류분무를 할 때는 유기인계 살충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증,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사용하고 또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게 훈증법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호흡을 이용해서 독가스를 마시게 함으로써 잡을 수 있는 게 훈증법인데, 훈증법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입회하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훈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조치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일단 빈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계속 그 흡혈을 하지 않는 이상은 탈피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번 탈피할 때마다 흡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들은 림프 1년기 림프부터 5년기 림프까지 계속해서 흡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교미를 할 때 사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알은 일반 어떤 살충제 같은 경우도 안 듣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알이 부화한 다음에 다시 또 깨어나기 때문에 일주일 한번 작업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빈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빈대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역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